어떻게 이럴 수가. 15살 민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만지며 절망적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학교 뒷산에서 진호 일당에게 얻어맞고 쓰러진 채로 누워있던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충청남도 작은 산골마을 2024년 10월 넷째 주 금요일 오후 4시경에 일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진호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히 심했습니다. 진호가 수학 시험에서 민수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분풀이를 하고 있었거든. 이야, 김민수, 너 같은 고아 새끼가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진호의 비웃음을 섞인 말과 함께 첫 번째 주목이 민수의 삶을 강타했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성민이와 태호가 양쪽에서 민수의 팔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커서 뭐가 되겠어? 부모도 없는 주제의 공부는 왜 해? 또 진호가 말하며 이번에는 민수의 배를 가격했어요. 민수는 우억하며 시험을 내뱉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음. 성민이는 오히려 킥킥을 이며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 하나 달랑 있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태우도 거들었어요. 집도 허름하고 돈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건방져. 새아이는 번갈아가며 민수를 때렸고 민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어. 마지막에 진호가 민수의 옆구리를 3개 반으로 찬 후 아이들은 만족한 듯 킥킥을 이며 사라져버렸어요. 다음에 또 우리보다 점수 높게 나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 알겠어. 진호의 경고가 메아리처럼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차가운 흙바닥에 누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부모님을 7살 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75세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나무를 캐서 시장에 팔거나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죠. 민수도 그런 할머니를 도우려고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옷도 낡았고 용돈도 없다 보니 아이들은 민수를 멀리했습니다. 특히 진호는 부모님이 마을에서 제일 큰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 아들이었는데 민수의 처지를 알고는 배려 없이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민수는 깨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민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지만 민수는 할머니가 더 걱정하실까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숨기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코피도 나고 있었고 옷도 흙투성이가 되었거든요. 민수는 근처 개울에서 얼굴을 씻고 옷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의 시선이 앞쪽 큰 바위 근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뭔가 하얗고 긴 것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하얀 바줄이나 비닐봉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른 팔뚝만 한 꼴기가 새하얀 빛을 발하며 바위 위로 몸을 드러내며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는 적어도 2미터는 되어 보였고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민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크게 물러섰어요. 심장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었거든. 더군다나 온몸이 새하얀 배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치다니 말이에요. 민수는 배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하얀 뱀은 민수를 해치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위 위에서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반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왠지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뱀의 눈이 이렇게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 너는 뭐야? 왜 나를 그렇게 봐?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백사는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민수가 다친 얼굴과 몸을 살펴보듯 시선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 사람의 상처를 걱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민수는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지만 점점 그 백사에게서 위험함보다는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켜봐 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친근함이랄까. 백사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위에서 내려왔어요. 민수는 다시 긴장했지만 백사는 공격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변을 맴돌았어요. 마치 민수의 상처를 더 자세히 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근처 약초가 자라는 곳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민수는 호기심에 백사를 따라갔습니다. 백사가 멈춘 곳에는 할머니가 가끔 따다가 상처에 발라주시던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거 질경이잖아.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백사가 자신을 약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한 것 같았거든. 민수는 질경이를 몇 개 따서 입에서 씹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픈 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는 민수가 약초를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사람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몇십 분간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교감을 나누던 백사는 해가 기울어 가자 천천히 바위 뒤의 깊은 숲을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수를 한 번 더 바라보는데 마치 조심해서 집에 가거라. 앞으로도 내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백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백사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런 신비한 범이 왜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도와준 것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민수는 어렸을 때 할머니께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려 봤어요. 백사에 관한 전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만난 그 백사가 자신에게 아기를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가을나물 다듬고 계시던 할머니가 민수의 상처투성이 모습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우리 민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할머니는 급히 일어나시며 손에 들고 계시던 나무를 팽개치시고 민수에게 달려오셨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수의 상처난 얼굴을 어루만지자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산에서 넘어진 거예요. 민수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오랜 세월 민수를 키우시면서 민수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민수야, 할머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 민수를 때린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그랬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지만 나이가 많으시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자신이 원망스럽고 민수에게 미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강해요. 민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었지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근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할머니는 민수를 안방으로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어 주시고 빨간 약을 발라주시면서 계속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할머니의 중얼거림에 민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민수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저녁을 먹은 후 민수는 망설이다가 할머니께 오늘 산에서 만난 하얀 범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오늘 산에서 이상한 범을 봤어요. 온몸이 하얗고 정말 큰 범이었는데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백사가 자신을 약초가 있는 곳으로 안내준 일까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민수의 말을 들으신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 민수야, 그 범이 정말 새하얗더니.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했더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내 할머니 정말 눈처럼 하얘요. 그리고 저를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민수의 대답을 들은 할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민수야, 그건 백사당. 아주 귀한 존재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경건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백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실력한 존재라고 여겼어. 백사는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특별한 사람, 그것도 마음이 착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거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경험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요, 할머니? 그럼 그 백사가 저를 도와주려고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말씀하시길 백사는 길조 중에 길조라고 하셨어.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지켜준다고 했단다. 백사를 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시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늘 그 백사와 마주쳤을 때 느꼈던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백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옛날에는 백사를 보면 절을 했다고 해. 그리고 절대 해치거나 쫓아내면 안 된다고 했어. 백사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존재거든. 특히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는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단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백사가 자신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초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 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럼 그 백사가 앞으로도 저를 도와줄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민수가 지금처럼 착하게 살고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분명 지켜봐 줄 거야. 백사는 마음이 선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했거든. 그리고 우리 민수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민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나타난 걸까요? 민수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마도 우리 민수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군.
백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거든. 우리 민수가 착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나타난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민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백사야, 정말 나를 지켜줄 거지. 오늘 정말 고마웠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대답하듯 산에서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사르르 흔들렸어요. 그 소리가 백사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백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민수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백사와의 만남이 있었던 다음 주 어려운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난 금요일에 일을 떠올리며 창문 너머 산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꿈에서도 그 신비로운 백사를 봤거든요. 꿈속에서 백사는 민수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일어났니? 아침 먹자. 할머니의 부르심에 민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아침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직접 담그신 무김치가 올려져 있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한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시장에 나가세요. 그래야지 나물도 팔고 겨울 준비도 해야 하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민수의 밥그릇에 따뜻한 된장찌개를 떠넣어 주셨어요. 그 손길에는 손자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산에 나무를 캐러 가시고 그걸 시장에 내다 파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거든요. 민수도 할머니를 도우려고 방과 후에는 마을 슈퍼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나마도 학용품 사는데 대부분 들어갔죠. 할머니,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르바이트 시간도 늘리고 싶은데 많이? 아, 민수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거야. 할머니는 항상 민수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 가난해도 공부만 잘하면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민수도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수는 그런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백사가 있다는 생각에 조금이나마 용기가 났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진호와 마주쳤어요. 진호는 민수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김민수, 지난번에 맞고도 정신 못 차렸나 보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거야? 진호의 말에 뒤에 있던 성민이와 태호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진호가 어깨를 밀었습니다. 야, 인사는 해야지. 아니면 또 산에서 만날까? 진호의 위협에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안녕하세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호는 만족한 듯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어려운 문제를 적어주시자 민수는 집중해서 풀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민수에게는 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사다 주신 문제집을 밤마다 풀었던 덕분이었어요. 김민수, 답이 뭐지? 선생님이 물어보시자 민수는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54입니다. 맞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에 민수는 기뻤지만
진호의 차갑디찬 시선이 느껴져서 불안했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진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김민수, 너 진짜 열심히 하네.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진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쉬워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진호가 비웃었어요. 쉽다고? 그럼 내 숙제도 도와줄 수 있겠네. 이건 명령이었어요. 민수가 거절하면 또 맞을 게 뻔했습니다. 네,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호는 만족한 듯 자신의 공책을 민수에게 던져줬습니다. 점심시간까지 다 해놔. 알겠지? 점심시간에 민수는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맛을 느낄 수 없었어. 진호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도 괴로웠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학교 뒷산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기서 백사를 만났었죠. 민수는 문득 백사가 지금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수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진호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야, 김민수, 숙제 고맙더라. 덕분에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진호가 가짜 감사를 표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선민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고아 주제에 너무 투면 안 돼. 태우도 한마디 했어요. 우리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새 아이는 민수를 둘러싸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공부만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호가 어깨를 밀었어요. 공부만 내가 우리보다 잘하면서 그게 말이 돼. 진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호를 무서워했거든요. 다음에 또 우리보다 점수 높게 나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진호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혹시 또 백사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백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였지만 민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텐데 어떻게 견제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바위 틈에서 뭔가 하얀 것이 살짝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쪽을 바라봤어요. 과연 백사였습니다. 지난번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분명히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백사도 마치 대답하듯 고개를 살짝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민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민수는 큰 위안을 받았어요. 백사가 정말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고구마를 켜고 계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어떻게 학교 갔다 왔니? 할머니의 따뜻한 물음에 민수는 네 할머니 잘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민수의 우울한 기분이 다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또 그 아이들이 괴롭혔어?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우리 민수 힘들지? 할머니가 뭘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민수는
방에서 숙제를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진호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때 창문 너머로 뭔가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민수는 급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 한 구석에 백사가 있었어요. 집 근처까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사는 민수를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진호는 민수의 숙제를 빼앗아 베껴 적었고 시험에서 민수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 질투하며 괴롭혔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고 공부를 포기하면 미래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백사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버틸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를 들렸는데 항상 백사가 어디선가 모습을 드러내며 민수를 지켜봐 주었어.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민수가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김민수 정말 잘했어. 이번에는 거의 만점이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진호의 반응이 걱정되었거든요. 과연 쉬는 시간에 진호가 다가와서 야, 김민수, 너 진짜 열심히 하네. 영어까지 1등이라니 라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1등만 하면 뭐해.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좋은 고등학교도 못 갈 텐데. 성민이가 거들었어요. 맞아. 돈도 없으면서 공부는 왜 해. 태우도 한마디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또 다시 진호의 숙제를 대신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영어 숙제를 했는데 진호는 내가 영어 1등이라니까 당연히 잘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하며 숙제를 던져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진호의 숙제를 해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즐겁게 놀고 있는데 자신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하면 더 큰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고 그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민수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호가 야 김민수 잠깐만이라고 불렀어요. 민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뭐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진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진호의 부탁은 언제나 명령이었습니다. 매일까지 수학 숙제랑 과학 숙제 다 해와. 알겠지? 민수는 하루 종일 자신의 숙제도 해야 하는데 진호 것까지 하라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백사를 만났던 장소에 들렀어요. 오늘도 백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정말로 백사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백사는 민수의 우울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겨우 돌렸어요. 마치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백사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백사야, 오늘도 힘들었어. 매일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 백사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민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참아라.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새벽 2시까지 숙제를 했어요. 자신의 것과 진호의 것을 모두 끝내야 했거든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손목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걸 안쓰러워하시며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더 중요해 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수는 괜찮아요 할머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주말이 되자 민수는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진호를 만날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산에 나무를 캐러 갔어요. 백사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 할머니는 민수야, 너도 나물 캐는 법 배워둬야 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나무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민수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열심히 배웠었지. 그러다가 문득 백사를 만났던 그 바위 근처에 이르렀어요. 할머니, 저기서 잠깐 쉬어요. 민수가 백사를 만났던 바위를 가리키며 말하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여기서 잠깐 쉬자. 할머니와 함께 바위에 앉아 있는데 정말로 백사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도 백사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백사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백사는 할머니와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백사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사님, 우리 민수를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백사는 할머니의 인사를 받고는 민수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걱정, 그리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백사가 자신에게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백사는 천천히 깊은 숲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야, 백사가 우리를 축복해 주셨구나.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백사와 할머니를 함께 만났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주말 동안 백사로부터 받은 위안과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괜찮을 거야. 백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진호와 마주치는 순간 그런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야, 김민수, 주말 잘 보냈어? 또 진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뒤에 있던 성민이와 태호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잘 보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진호가 비웃으셨어요. 잘 보냈다고? 그럼 오늘은 더 재미있게 보내자. 진호의 말에 성민이와 태호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교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진호가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디가? 우리 얘기 안 끝났는데? 저는 교실에 가야 해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진호가 더 세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교실은 나중에 가도 돼. 우리가 더 중요하지. 진호의 힘이 점점 세져서 민수의 어깨가 아팠어요. 아파요. 민수가 신음을 내자 진호가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아파? 이건 시작도 아니야. 태호가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걸 준비했는지 몰라. 성민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야. 첫 번째 시간, 수학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민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진호 일당의 위협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셔도 평소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오늘은 왜 그래? 평소에는 잘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민수는 죄송해요. 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뒤에서 진호가 찐찐찐다며 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고하는 집중력도 쉬는 시간이 되자 진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야, 김민수, 오늘 수학 못하더라. 원래 잘했는데 왜 그래? 진호의 말투에는 가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민수가 변명하자 진호가 웃었습니다. 컨디션? 그럼 더 좋게 만들어 버릴까? 성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거든.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뒤산에서 만나자. 정말 좋은 걸 보여줄게. 민수는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산이라고 하니 지난번에 맞았던 그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해서, 할머니가 기다려. 진호가 빚고 왔어요. 할머니한테는 우리가 얘기해 줄게. 손자가 친구들이랑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성민이가 깊게 거리고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중요한 약속이야. 태우도 웃었어요. 민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위협적인 눈빛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도시락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이었지만 목이 메워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혹시 이번에는 더 심하게 맞는 건 아닐까? 혹시 크게 다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뒤산이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백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사야, 도와줘. 정말 무서워. 민수는 마음속으로 백사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후 수업들도 민수에게는 고문과 같았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어요.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이 김민수 괜찮니? 오늘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해 주셨지만 민수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호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과학 시간에도 국어 시간에도 민수는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오후에 당할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기뻐하며 집에 갈 준비를 했지만 민수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진호가 다가와서 자, 이제 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즐거운 소풍을 가는 것처럼 밝은 목소리였지만 민수에게는 사용 선고처럼 들렸어요. 가야 하나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태우도 거들었어요. 약속은 지켜야지. 학교를 나서서 뒤산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계속 뒤돌아봤어요.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만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누구도 민수의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빨리 와, 김민수. 우리 시간 없어. 진호가 재촉하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산길에 접어들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무들이 웃어져서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았고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렸어요. 민수는 이런 고요함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여기가 좋겠네. 진호가 평소에 민수를 괴롭히던 그 장소에서 멈춰섰어요. 큰 바위들이 있고 주변이 숲풀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악몽 같은 기억이 있는 장소였어요. 이제 시작할까? 성민이가 주먹을 불근 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진호가 비웃었어요. 잘못? 너의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구화 주제에 우리보다 공부 잘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성민이도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너무 건방져. 우리가 시키는 것도 마지막에 태하고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늘은 확실히 가르쳐줘야겠어. 첫 번째 주먹이 민수의 뼈함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본보다 훨씬 세게 때렸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지만 성민이와 태호가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태호가 비웃으며 민수의 발을 비틀렸어요. 아, 민수가 비명을 지르자 성민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산에서 소리 질러봤자 아무도 안 들려. 진호가 이번에는 민수의 뼈를 가격했어요. 오, 민수는 숨이 막혀서 제대로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진호가 주먹을 주며 말했어요.
다시는 우리한테 되들 생각도 하지 마. 성민이가 민수의 어깨를 세게 밀자 민수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날카로운 돌멩이가 등에 박혔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민수의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일어나 고아 새끼야. 민수는 아픔 때문에 몸을 움츠렸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번갈아가며 주먹과 발길질을 가했어요. 그만해 주세요. 민수가 간신히 말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그만하라고 우리가 언제 시작했는데 우진호가 웃으며 민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성민이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왔어요. 이걸로 때리면 더 아플 거야. 태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수는 공포에 떨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크게 다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김도 멈추고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성민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람도 안 불고 태호도 둘이 번거렸습니다. 진호는 그냥 계속하자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큰 바위 뒤에서 뭔가 하얀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얀 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모습을 드러내자 거대한 백사였어. 민수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모습이었어요. 길이만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고 몸의 굵기도 어른 허벅지만 했습니다. 온 몸이 눈처럼 하얗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민수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었어요. 으악! 성민이가 제일 먼저 비명을 질렀어요. 뱀이. 아, 뱀. 태호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이게 뭐야? 진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허세를 부렸어요. 뱀 하나가 뭐 대수야. 돌로 쫓아내면 돼. 하지만 백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려 고개를 더 높이 들고 아이들을 노려봤어요. 그 위협감에 진호도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민수와 아이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마치 민수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렸어요. 시시가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범한 뱀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고대의 실력이 내는 소리처럼 신비롭고 위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요. 도망가자. 성민이가 먼저 돌아서려 했지만 백사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길을 막았어요. 태호도 다른 방향으로 가려 했지만 백사는 마치 여러 마리가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타나 길을 차단했습니다. 진호는 이런 게 말이 돼? 라고 중얼거렸어요. 평범한 뱀이라면 이렇게 빠르고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백사는 분명히 보통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사는 아이들을 한 바퀴 돌면서 위협했어요. 그때마다 시시시 가는 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서로 부둥켜 안고 떨어져요. 엄마야. 성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태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진호는 여전히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뱀 따위가 못해 수야. 그때 백사가 갑자기 진호 앞으로 다가갔어요. 거리가 불과 50cm밖에 안 됐습니다. 백사의 거대한 머리가 진호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진호는 백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는데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백사의 눈에는 인간의 것 같은 지혜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너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이제 더 이상 허세를 부를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백사는 진호의 사과를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성민이와 태호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연발하며 사과했어요. 백사는 아이들의 사과를 받아주는 듯 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산 아래쪽을 가리키며 가라는 의미의 몸짓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갈게요. 성민이가 급히 말했어요. 다시는 안 올게요. 태호도 덧붙였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괴롭혔던 아이가 이런 신비로운 존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진호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새 아이는 허겁지겁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이들이 사라지자 백사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까까지의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의 따뜻한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백사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백사야, 고마워. 민수가 힘겹게 말하자 백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상처를 살펴보듯 코를 크게 거렸습니다. 백사는 근처에 있는 약초들을 찾아다니며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질경이, 쑥, 돌람 등의 상처에 좋은 약초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백사가 가르쳐준 대로 약초를 따서 상처에 발랐어요. 신기하게도 아픈 게 많이 나아졌습니다. 백사는 민수가 약초를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민수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전히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백사는 민수가 일어나자 천천히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백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가는 길에 백사는 계속 뒤돌아보며 민수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가족을 보살피는 것 같았어요. 산 입구에 이르자 백사가 멈췄어요. 이제부터는 민수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백사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백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었어. 백사는 민수의 인사를 받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수의 이마에 살짝 코를 대었습니다. 백사의 체온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어요. 마치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집으로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백사는 그 자리에서 민수를 지켜봤어요. 민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가끔 뒤돌아보며 백사에게 손을 흔들었고 백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어요. 정말 신비로운 교감이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수의 모습을 보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나, 민수야. 또 무슨 일이 있었니?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의 표정이 달랐어요. 상처는 있었지만 눈빛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백사가 저를 구해줬어요.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진호일 땅의 괴롭힘부터 백사의 등장, 그리고 구조받은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백사가 그렇게 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게 맞았어. 백사는 정말 선한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민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백사가 지켜주시니까. 민수도 할머니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진호와 친구들이 산에서 거대한 백사를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께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민수를 괴롭혔다는 부분은 숨기고 단지 백사를 만났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어요. 진호의 아버지는 특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떨면서 돌아온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호야,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의 추궁에 진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민수를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오늘 백사에게 쫓겨난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진호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에 크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당장 민수네 집에 가서 사과해야겠다. 성민이와 태호 부모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민수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 크게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백사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예로부터 백사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마을 이장님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정말 백사가 나타났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백사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선한 사람을 지켜준다고 하시더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불쌍한 고아가 아니라 백사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아이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진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백사가 정말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을 바라보며 민수는 생각했어요. 백사야, 정말 고마워.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을게. 마치 대답하듯 산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백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我会给他一个一半，一万出门，나는 언제나 지켰지. 이제 방당하게 살아가거라. 민수는 그렇게 백사의 메시지를 받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어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백사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백사가 민수를 구해준 그날 밤부터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성민이, 태호 세 아이가 각자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께 털어놓은 백사 목격담은 순식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진호 아버지 김 사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반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진호네 집은 난리가 났어요. 진호가 벌벌 떨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김 사장님은 처음에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진호야, 농담은 그만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하지만 진호의 상태를 자세히 보니 이건 거짓말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 뱀이 그 백사가 정말 컸어요. 길이가 3미터도 넘었고 눈빛이 사람 같았어요. 진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를 괴롭히는 걸 보고 나타난 것 같았어요. 마치 민수를 지키려는 것처럼 김 사장님은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진호가 그동안 민수를 괴롭혔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백사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김 사장님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백사에 대한 전설을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백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신령한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백사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어요. 진호야, 네가 정말 민수를 괴롭혔단 말이냐?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아빠.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김 사장님은 아내와 함께 진호가 한 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호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진호 어머니도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동안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도 없는 아이를 괴롭히다니. 부부는 밤늦게까지 아들의 교육 문제와 민수네 가족에게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수네 집에 가서 사과드려야 해요. 그래야죠. 그리고 진호도 반드시 데리고 가서 직접 사과하게 해야 해요. 한편 성민이네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성민이 아버지 박 씨는 마을 이장님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들이 들려준 백사 이야기를 듣고는 곧바로 이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장님, 우리 성민이가 오늘 산에서 백사를 봤다고 하는데요. 이장님은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백사를 봤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동안 민수를 괴롭혔다고 털어놓더라고요. 백사가 민수를 지켜주려고 나타난 것 같다고. 이장님은 오랜 경험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던 분이었어요. 특히 이 지역의 백사 전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박 씨,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야. 백사가 나타났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백사가 나타난 건 내가 기억하기로는 30년 만이야. 그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줬다고 들었어. 태호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태호 어머니는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다른 부녀회 회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큰일이에요. 우리 마을에 백사가 나타났대요. 부녀회 단체 채팅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무슨 일로요? 등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태호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전했어요. 물론 아이들이 민수를 괴롭혔다는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전체가 백사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정말 백사가 나타났구나 라며 감탄하셨고 젊은 사람들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 아이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고 특히 평소에 허풍을 떨지 않던 진호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점점 믿기 시작했어요. 마을 커피숍에서는 아침부터 이 이야기로 시끄러웠어요. 민수, 그 아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백사가 지켜주고 있었구나. 역시 착한 아이들은 하늘이 돕는다더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못되게 볼까? 부모들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나? 마을 사람들의 여론은 완전히 민수 편으로 기울었어요. 그동안 단순히 불쌍한 고아로만 여겨졌던 민수가 이제는 백사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아이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제 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진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상을 받으며 민수는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 우리 민수가 이제 마음 놓고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할머니의 얼굴도 환한 민수가 떠올랐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민수를 보며 어머, 민수야, 안녕고 인사를 건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민수야, 백사 이야기 들었어? 정말 신기하다. 앞으로는 걱정 없겠구나. 슈퍼 아주머니가 말씀하시자 민수는 네,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에 민수를 무시하거나 피했던 아이들이 오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백사 봤어? 어떻게 생겼어? 무섭지 않았어? 또 질문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당황스러웠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하얗고 컸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호, 성민이, 태호의 모습이었어요. 새 아이는 평소에 기세등등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진호는 민수를 보면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어제의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큰 소리로 떠들던 아이들이 주의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교실이 조용해지자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어제 진호, 성민이, 태호가 민수에게 한 일에 대해 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여러 명이 한 명을 괴롭히는 건 더욱 나쁜 일이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엄중함이 묻어 있었어요. 진호, 성민이, 태우는 앞으로 일주일간 밤과 후 상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해요. 새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가 뜨면 반발했을 텐데 어제 일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말해야 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민수는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제 일로 민수의 마음속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백사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각이 생긴 것이었어요. 첫 번째 수업은 9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나라 전설에 대해 배워볼까요? 타조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이 음성거렸습니다. 마치 어제 일과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동물과 관련된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특히 백사, 즉 흰뱀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선생님의 설명에 모든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특히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백사는 예로부터 길주로 여겨져 왔어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 나타나서 도움을 준다고 믿어졌죠.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모두 민수를 바라봤어요. 어제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백사를 보면 해치지 말고 정중하게 대했다고 해요. 백사는 신령한 존재라고 여겨졌거든요. 쉬는 시간이 되자 여러 아이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평소에 민수와 별로 이야기하지 않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수야, 백사가 정말 신기했겠다. 나도 백사 보고 싶어. 백사가 또 나타날까? 아이들의 관심에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그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호였어요. 평소 같으면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거나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을 텐데 오늘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백사를 만난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준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호는 가끔 민수를 바라보면서도 시선을 피했어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민수는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오늘은 여러 아이들이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랑 같이 먹자. 여기 앉아. 민수는 고맙다고 하며 아이들과 함께 앉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백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고 민수도 기꺼이 들려주었어요. 백사의 눈이 정말 사람 같았어. 응? 정말 지혜로운 느낌이었어.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민수의 설명에 아이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나도 백사 보고 싶어. 백사가 민수를 지켜주려고 나타난 거구나. 아이들의 반응에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항상 부족하고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점심시간 중에 진호가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민수는 진호를 바라봤는데 평소의 건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야. 민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기,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백사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 진호의 고백에 민수는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진호였거든요. 어제 밤에 잠도 못 잤어. 백사의 눈빛이 계속 생각나더라고. 마치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진호는 계속해서 말했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정말 화를 내셨어. 내가 부모 없는 아이라고 괴롭혔다는 걸 알고는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워.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이런 진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하고 건방진 모습만 보였던 진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신기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힌 이유는 사실 내가 부러웠어. 진호의 뜻밖의 고백에 민수는 더욱 놀랐어요. 부러워? 뭐가? 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할머니도 너를 정말 사랑하시잖아. 우리 집은 돈은 많지만 부모님이 항상 바쁘셔서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부러웠는데 그걸 질투로 표현한 거야. 진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민수의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진호를 미워했는데 진호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백사를 보고 나서 확실히 알았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야. 백사가 지켜주는 아이라는 건 그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호의 말에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사는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민수야 하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안 할게. 아니, 오히려 누군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지켜줄게. 진호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진호야 나도 내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걸 몰랐어. 앞으로는 친구하자. 민수가 손을 내밀자 진호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아이의 화이였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는 계속 좋았어요. 선생님들도 어제 일에 대해 들으셨는지 민수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민수야, 오늘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과학 선생님은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민수는 이런 관심과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방과 후에 민수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민이와 태우도 다가왔어요. 두 아이도 진호처럼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정말 미안해. 그동안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두 아이의 사과에 민수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세 아이 모두 어제 일로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는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에 들렀어요. 혹시 백사가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린 이 정말로 백사가 나타났어요. 어제보다는 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백사는 민수를 보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많았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오늘 같은 변화도 없었을 거야. 민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자 백사가 민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민수의 손등에 살짝 코를 대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백사의 축복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사는 천천히 산 깊숙이 사라져 갔어요. 민수는 백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진호 아버지 김 사장님이 함께 계셨어요. 김 사장님은 민수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진호가 그런 일을 해서 김 사장님의 진심을 인사과해 민수는 당황했어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사과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진호가 학교에서 사과했어요. 민수의 대답에 김 사장님은 더욱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껴야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김 사장님은 할머니께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진호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라고 넉넉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김 사장님이 가신 후에 할머니와 민수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민수야, 오늘 하루 어땠니?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다 저에게 잘해줬어요. 민수의 밝은 표정을 보시면 할머니는 흐뭇해 하셨어요. 역시 백사가 우리 민수를 축복해 주셨구나.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백사를 봤는데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는 백사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백사는 한번 누군가를 지켜주기로 하면 평생 지켜준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민수는 앞으로도 계속 백사의 보살핌을 받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학교에 가면 여러 친구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안녕? 어제 백사 또 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민수는 이런 환영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민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친구들도 민수와 함께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민수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민수가 가르쳐주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 민수는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자신감이 더욱 생겼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호와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어요. 진호는 정말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한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민수야, 같이 점심 먹자. 민수야, 방과 후에 같이 축구하자. 진호의 제안에 민수는 기꺼이 응했어요. 예전의 적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태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아이 모두 어제 일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백사를 직접 본 경험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어요. 신비로운 존재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 전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수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고아로 봤다면 이제는 백사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아이로 여겨졌어요. 마을 어른들은 민수를 만나면 우리 민수 잘 지내니? 백사 또 봤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등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을 슈퍼 아주머니는 민수가 올 때마다 이건 서비스야 라고 하며 과자나 음료수를 주셨고
문구점 아저씨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며 새 연필을 주셨어요. 이런 관심과 배려는 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도 이런 변화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셨어요. 민수야, 이제 할머니 걱정 없겠다. 온 마을이 우리 민수를 지켜봐 주니까 내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는 할머니의 말씀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할머니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할머니에게도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주가 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을 이장님이 직접 민수네 집에 찾아오셨어요. 할머니 민수야, 안녕하세요. 이장님의 방문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이장님이 왜 이런 데까지? 아니에요. 우리 마을의 특별한 아이를 만나러 왔어요. 이장님은 민수를 보며 자상하게 웃으셨어요. 민수야, 백사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다니. 이장님의 말씀을 민수는 쑥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민수야, 혹시 공부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마을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장님의 제안에 할머니는 감사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장님은 또 다른 제안도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야, 올해 마을 축제 때 백사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서도 민수에 대한 특별 배려가 계속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민수를 교장실로 부르셨어요. 민수야, 최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면서. 네, 선생님. 그래,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학교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테니까.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담임 선생님도 민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민수야,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학급 학습 도우미를 맡아볼래? 너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내가 친구들을 가르쳐주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민수는 기꺼이 학습 도우미 역할을 맡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나물 장사가 훨씬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서가 나타난 집에 나물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요즘 장사가 정말 잘 되시죠? 그러게 말이야. 덕분에 민수 공부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백사와의 만남도 계속되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에 갔는데 백사는 항상 나타나서 민수를 지켜봐 주었어요. 때로는 가까이 다가와서 민수의 손에 코를 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백사의 존재는 민수에게 늘 든든한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백사가 특별한 행동을 보였어요. 민수를 따라 집 근처까지 와서 할머니를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백사를 보시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백사님. 우리 민수를 지켜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백사는 할머니의 인사를 받고는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욱 건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백사의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민수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학교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고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수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어요. 진호와의 우정도 깊어졌어요. 두 아이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민수야, 너와 친구가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일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진호야.
내가 진심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두 아이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갈등이 있어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한다면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성민이와 태우도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내 아이는 이제 항상 함께 다니며 서로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다른 약한 아이들이 그룹에서 힘을 당하면 함께 나서서 지켜주었어요. 어제의 경험이 아이들을 모두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 아이는 함께 백사를 만났던 그 장소에 갔어요. 혹시 백사가 나타날까 해서였어요. 잠시 기다린 뒤 정말로 백사가 나타났어요. 내 아이들을 모두 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진호, 성민이, 태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야, 고마워. 우리를 좋은 친구로 만들어줘서. 민수가 말하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사는 아이들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이제 너희들끼리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백사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얻었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되었다. 할머니도 기뻐하시고 나도 정말 행복하다. 백사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민수의 일기에는 감사와 다짐이 가득했어요. 2달이 지나자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겼고 마을에서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들을 얻었어요. 백사의 도움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민수 자신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사와의 만남이 있었던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마을은 하얀 눈으로 덮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지난 석 달을 돌아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야, 아침 먹자. 할머니의 부르심에 민수는 따뜻한 부엌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북어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진호랑 성민이 태호랑 함께 눈사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 좋군.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아라. 할머니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자가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편안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민수는 여러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민수야, 안녕.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민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진호, 성민이, 태호가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안녕. 어제 눈 많이 왔지? 오늘 쉬는 시간에 눈싸움 하자. 새 친구의 밝은 인사에 민수도 기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호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거칠고 이기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려심 깊고 따뜻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도덕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자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진호도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해요. 진호의 대답에 선생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맞아, 진호야. 진심 어린 사과가 가장 중요하지.
민수도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그리고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민수의 말에 교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 민수와 진호, 일당의 화해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말이 더욱 의미 깊게 들렸어요. 선생님도 정말 좋은 말이야. 민수와 진호, 성민이, 태우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내 친구는 운동장으로 나가서 눈싸움을 했어요. 하얀 눈밭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야, 이쪽으로 와. 진호야, 조심해. 우와, 맞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지나가는 선생님들의 얼굴도 미소를 짓게 만들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갈등 관계였던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내 친구가 함께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각자 집에서 싸운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야, 내 할머니가 싸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시. 진호가 민수의 도시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성민이도 부러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민수가 대답하자 태우가 말했어요. 정말 좋겠다.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번 겨울 방학 때 뭐 할까? 눈사람 만들기 대회도 하고 썰매도 타고 그리고 민수네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옛날 이야기도 듣자. 아이들의 즐거운 계획에 민수도 기뻤어요. 이제 혼자 보내야 하는 외로운 방학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방학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내 친구는 백사를 만났던 그 특별한 장소에 들렀어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그곳에 가서 백사를 기다리고 냈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아이들은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도덕 시간 정말 좋았어. 우리 이야기 같았잖아. 선생님도 우리를 칭찬해 주셔서 기분 좋았어. 백사가 나타났던 바위 근처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겨울이라 백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정말로 백사가 나타났어요. 겨울 눈 위에서 더욱 하얗고 신비롭게 보였습니다. 백사는 내 아이를 차례로 바라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백사야, 안녕. 민수가 조용히 인사하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백사는 아이들에게 천천히 다가와서 각자의 이마에 살짝 코를 대었습니다. 따뜻한 축복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진호에게는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마치 정말 잘 변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의 변화를 백사가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사는 아이들과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오래 머물면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백사의 눈빛에서 이별의 의미를 느꼈어. 백사야, 혹시 이제 가야 하는 거야? 민수의 질문에 백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백사야, 민수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진호도 덧붙였어요. 나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나쁜 아이였을 거야. 성민이와 태우도 고마워. 백사야 라고 말했습니다. 백사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아이들은 백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백사가 사라진 후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큰 것을 잃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백사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줬구나. 박신수가 말하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줬어. 성민이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뭔지도 알게 해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태우는 이제 우리 길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백사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그룹힙에서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마을 공동체의 사랑을 받게 해준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우게 해준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눈을 쓰고 계셨어요. 민수야, 왔구나.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네. 네, 할머니. 그런데 민수는 백사와의 이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백사의 역할이 끝난 거구나. 이제 우리 민수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가신 거야. 할머니, 백사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민수의 걱정에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민수야. 백사가 우리 민수에게 준 건 힘과 용기야. 그건 이제 민수 마음속에 있으니까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아신이 되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마음속에는 백사가 준 용기와 자신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할머니는 민수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예요, 할머니? 백사는 한번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켜본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고 하시더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깊이 감동했어요. 그럼 백사가 이제 다른 누군가를 도우러 간 거네요? 그래, 아마도 우리 민수처럼 어려움에 처한 다른 아이를 도우러 갔을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백사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누군가가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뻤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민수는 친구들에게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럼 백사가 지금쯤 다른 아이를 도우고 있을까? 진호가 궁금해했어요. 아마 그럴 거야. 우리처럼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줄 거야. 민수의 대답에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백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태우도 맞아.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자. 라고 제안했어요. 그날부터 내 친구들은 특별한 활동을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거나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백사가 자신들을 도와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백사의 마음을 이어서 민수의 제안에 친구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내 친구들은 새로 전하고 나이를 도와주게 되었어요. 수진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이 마을로 오게 된 아이였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혼자 있었어요. 민수는 수진이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도와주자. 민수의 제안에 친구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수진아, 우리랑 같이 놀자.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친구하자. 내 친구의 따뜻한 손길에 수진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수는 수진이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민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 민수야. 한 달 후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밝고 활발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정말 행복해졌어. 수진이의 감사 인사에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학급에서는 학습 도움 역할을 맡아서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었고, 마을에서는 할머니의 일손을 돕는 등 효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아이가 되었어요. 백서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민수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린 것이었습니다. 백사의 보호를 받은 소년, 이제는 다른 이를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가 마을을 취재하면서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기사로 쓴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민수와 친구들의 화해 과정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이 자세히 소개되었어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마을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백사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다니. 방문객들의 관심에 민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을 이장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마을의 자랑거리로 여기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장님의 제안으로 마을에서는 매년 백사의 날을 기념하기로 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 도와며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었어요. 첫 번째 백사의 날 행사에서 민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백사로부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민수의 발표에 청중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진호, 성민이, 태우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괴롭혔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백사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민수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호의 고백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민이의 말에 관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민수와 친구들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도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봄이 되어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민수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백사로부터 받은 용기와 자신감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진호, 성민이, 태호와는 다른 중학교에 지나겠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민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도움을 지냈어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고 공부가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민수의 이런 모습을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야. 다른 친구들도 민수를 본받았으면 좋겠어. 담임 선생님의 칭찬에
민수는 더욱 열심히 생활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중학교에서도 백사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학생인 지훈이라는 아이가 일부 선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지훈이의 모습에서 예전의 자신을 보았어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민수의 따뜻한 관심에 지훈이는 놀랐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지훈이를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선배들이 용돈을 달라고 해서 힘들어. 지훈이의 고백에 민수는 분노했지만 차분하게 대처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민수는 지훈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어요. 먼저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알렸고 학교 폭력 대응팀에도 신고했어. 그리고 지훈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지켜주었어요. 민수의 노력 덕분에 지훈이를 괴롭히던 선배들은 처벌을 받았고 지훈이는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 민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훈이의 감사 인사에 민수는 괜찮아. 나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대답했어요. 민수의 말에 지훈이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나도 민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시간이 흘러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차라고 더욱 듬직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민수는 학급 회장을 맡아서 반 친구들을 위해 봉사했고 학교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일했어요. 진호, 성민, 태호와의 우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비록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여전히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되면 함께 백사를 만났던 그 산에 올라가서 추억을 나누고 나셨어요. 백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자. 내 친구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연세가 드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민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백사가 정말 좋은 일을 해줬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항상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민수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사회복지사.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백사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요. 민수의 꿈을 들으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야. 대학에 진학한 민수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방학 되면 고향에 돌아와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형이 도와줄게. 민수의 따뜻한 손길에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게 되었을 때 민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들. 민수는 이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의 백사가 되어주지. 실습 기간 중에 민수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를 만났어요. 8살 된 소희라는 아이였는데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와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 소희는 학교에서도 위축되어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소희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어요. 소희야, 형이랑 놀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소희는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왜 나한테 잘해줘? 소희의 질문에 민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형도 소희처럼 어려웠을 때가 있었어. 그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 계셨거든. 이제는 형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물어봤어요. 정말 형도 나처럼 힘들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어. 소희도 괜찮을 거야. 형이 도와줄. 민수의 따뜻한 위로에 소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민수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민수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정식 사회복지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성공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백사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도 감동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민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민수의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특히 민수만의 특별한 접근법이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상담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업무 중에 백사를 만났던 그 산을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 특별한 바위 근처에 앉아서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그 무력하고 두려웠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백사와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사야, 고마워. 내가 준 용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수가 혼자 중얼거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사르르 흔들렸어요. 마치 백사가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바람 속에서 백사의 메시지를 느꼈어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거라.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길이다. 지금도 민수는 매일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호, 성민, 태호와의 우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진호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성민이는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태호는 경찰관이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9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민수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세요. 우리 민수 덕분에 매일이 행복하다.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백사의 날 행사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민수가 도운 아이들도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백사의 가르침이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민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센터로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은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백사로부터 받은 사랑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민수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백사의 따뜻한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백사는 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여전히 민수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소년을 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백사의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이어져 갈 것입니다.